오늘은 외국에서 아니면은 이건 뭐 한국에서 집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집 잘 구하는 방법, 집 구할 때 실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그런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좀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화장실에 샤워부스 보면은 위에 달려 있고 밑에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욕조 안에 밑에서도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샤워부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밑에 수도꼭지에서만 물이 나오고. 그래서 알바 갈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찌어찌 샤워를 막 했거든요, 불편하게. 그런 문제가 오늘 있었고, 저희 집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없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 되게 오래된 집이고,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집은 외국 영화 보면은 2층짜리 집들 막 외국에 쭉 이렇게 동네에 있잖아요. 그런 집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에는 그런 2층짜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지금 저 포함 6명이서 살고 있고,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지하에 이제 부엌이랑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지하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집에서 일단은 제가 다른 집에서는 아직 캐나다에서 다른 집에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이 집을 구할 때 실수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그래서 지금 살짝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또 좋은 점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캐나다 와서 그걸 뭐라 그러죠? 호텔 아니고 그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다 갑자기. 그 어떤 숙소에서 호텔 아니고 그 어떤 숙소에서 오자마자 한국에서부터 예약해놓은 숙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 방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한 4군데 정도 보고 구했어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교 근처. 제가 이제 학교를 갔어야 했으니까 학교 근처.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다운타운 근처. 알바를 또 구해야 되니까. 알바는 도심 지역에 많겠죠, 아무래도. 다운타운 근처, 학교 근처. 이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좀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집을 구했었는데 그러다가 저기 멀리 다운타운 학교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집도 봤었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집도 봤었고, 다운타운 학교 근처에 있는 집도 봤었고, 그게 이 집이고, 그렇게 해서 다 비교를 해봤는데 멀리 있다고 해서 싸지도 않고 학교랑 멀기만 하고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집처럼 다운타운이나 학교랑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비싸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직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다 한국 가고 한국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좀 빈방이 많아서 좀 시세도 좀 더 그때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멀리서부터 집을 보고 오다가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봐야 될 집 그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비교를 했겠죠. 가격, 뭐 학교와의 거리, 다운타운과의 거리, 또 뭐가 있을까? 또 현재 집값들 시세, 뭐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 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와봤을 때 뷰잉을 하는데. 근데 그 뷰잉을 할 때 그 집주인 아저씨가 직접 그때 일 중이셔가지고 직접은 못 해주시고 여기 사시는 분이 다른 아주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말씀을 몇 가지 저한테 안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집 계약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저희 집 불편한 점 첫 번째, 2층에 화장실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층에 화장실이 있고 지하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2층에 화장실 물이 지하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쓰면은 여기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샤워 중이잖아요. 막 출근하려고 샤워하고 있고 학교 가려고 아침에 막 바쁘게 샤워하고 있는데 부엌이나 1층 부엌이나 지하 화장실에서 누가 물을 쓴다, 누가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린다, 아니면 누가 소독꼭지 물을 튼다, 그럼 여기 2층 화장실 물이 끊겨요, 저희 집은. 근데 아마 다 집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희 집이 특히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도 막 급할 때는 샤워하다가 갑자기 물 또 끊기면은 문 살짝 화장실 문 열고 고개 내민 다음에 저 지금 물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뭐 5분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쓰고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그 주인 아저씨 방에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제가 뭐 강아지 알러지가 있고 막 개를 특히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죠. 저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강아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진짜. 강아지 아저씨 방이 1층에 부엌 옆에 있어서 1층에 있고, 그 강아지들은 그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방 문을 한번 열면은 그 냄새가 2층에 제 방까지 올라와요, 진짜로. 제 방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서 제 침대까지 와요, 냄새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제 옆방에 제 룸메이트, 일본인 룸메이트 제 친구도 어쩔 때 너무 심한 날에는 자기 방문 앞에 향초를 켜놔요. 방문 앞에.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막 잠도 엄청 잘 자고 푹 자고 딱 눈 떠는데 컨디션 너무 좋아. 그리고 딱 기분 좋게 학교 가려고 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강아지 냄새 팍 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침부터. 강아지.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뷰잉 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가고 없는데 1층에 제 일본인 또 다른 룸메이트가 또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강아지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사 다 했다가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강아지가 집에 있다는 거를. 근데 걔는 심지어 개 알러지도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너 또 일본 몇 개월 뒤에 또 일본 돌아갈 계획이 있고 또 막 이사 다시 하고 막 귀찮고 막 그래서 그냥 또 힘들게 좀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 구하시는 분들 먼저 강아지 혹시 집에 있는지 물어보시고, 화장실이 만약 2개다, 아마 화장실이 2개인 집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캐나다에. 콘도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뭐 1층이나 부엌에서 물 쓰면은 2층에도 똑같이 잘 나오느냐, 동시에 물 쓸 수 있느냐, 이거 확인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는 뭐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와이파이도 가끔씩 또 끊겨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끊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예민하신 분들은 와이파이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집에 냉장고를 이제 쉐어를 하잖아요. 부엌에 냉장고가 하나 있고 어떤 집들은 2개까지 있는 집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뷰잉 했던 다른 집들도 냉장고 2개 있는 집도 많았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사니까.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뭐 뭔가 식당에서 쓰는 엄청 큰 냉동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로로 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보통 냉장고 하나 있는데, 제가 뷰잉을 할 때는 사실 뭔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돼요,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물어봤었어야 됐어요, 기필코. 왜냐, 제가 집에 이사를 다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정리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희 집 냉장고 찍어서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캐나다 쉐어하우스 냉장고 보면은 칸막이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뭐 두꺼운 종이라든지 뭐 상자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구역을 딱딱딱 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음식도 안 헷갈리고, 워낙 많은 막 6, 7명이 사는 집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누가 내 음식 모르고 먹었네, 나도 이게 내 건가 누구 건가 헷갈려서 또 먹고 또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 상하고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엄청 좀 철저하게 칸을 나눠가지고 잘 쓰는 편인데, 저희 집은 그게 안 돼 있던 거예요. 그것만 안 돼 있으면 다행이야 사실. 근데 제 정리가 진짜 뭐 사람 안 사는 집처럼 처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냉장고 오늘 이사 다 하고 딱 열어봤는데. 하여튼 냉장고 확인. 지금까지 이 점은 제가 개선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주인 아저씨가 뭔가 냉장고 정리를 본인이 한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한다고 하셔서, 하여튼 이것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점이고 아직도 불편하게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살짝 적어놓긴 했는데, 그 집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는지, 아니면은 여긴 또 외국이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집 안에서 집 안 복도에서 실외화를 신고 다녀도 되는지, 그냥 자기 방 앞에서 갈아 신고 들어와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한국인들만 사는 집이라면은 뭔가 한국 문화, 그 집 안에도 작은 문화가 있겠죠. 한국인들 문화가 있어서 당연히 뭐 실내화로 갈아 신고 집 안에서 신발 안 신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친구를 안 데리고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친구를 안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여기는 외국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부러 나는 한국인들이랑만 모여 살 거야, 이렇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뭔가 예를 들어서 옆방 또 외국인 친구가 친구를 한번 데려왔는데, 뭐 외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뭐 나중에 친구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지나가다가 그 옆방에 친구가 너무 자주 오고 또 막 밤에도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뭐 사람인지라 뭔가 좀 느슨해지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2번 왔는데 3번, 4번도 괜찮겠지. 뭐 밤 9시까지밖에 그동안 놀지 않았는데 10시, 11시까지 괜찮겠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구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집은 뭐 낮 시간에만, 남들 자지 않을 시간에만 친구가 올 수 있고, 집에서는 꼭 실내와 실외화를 구분해서 신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본인이 이런 거에 좀 예민하거나 기분이 잘 상하는 스타일이면은 꼭 알아보고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집주인 아저씨의 집도 제가 뷰잉을 했었는데, 거기는 현관에 CCTV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주방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2층 복도에 CCTV 하나 있고, 그런 집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규칙을 어긴다, 집에서 실외화를 신고 다닌다거나 친구를 데려왔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집안 규칙대로 벌점, 이 별점이 몇 점까지 쌓이면은 집을 나가야 된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집이 좋아요. 저희 집은 좀 약간 너무 프리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집이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 스타일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 집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본인이 학생이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집을 이제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구글 지도를 봤을 때 어떤 집은 학교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km야. 또 어떤 집은 학교까지 뭐 15km야. 거리로만 봤을 때. 근데 10km인 집은 거리가 더 가까운 집은 뭐 환승을 한 2-3번 해야 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한국처럼 뭐 지하철역 근처에 모든 게 있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집 앞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역을 가야 되는 거는 거의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또 한 번 더 환승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본인 뭐 거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5km 차이가 나는데 10km 더 가까이 있는 거리는 환승을 두세 번 해야 되고 한 세 번까지 해야 되고 5km 더 멀어. 거리는 더 먼데 또 라인 그 지하철 라인 한 라인 안에 쭉 집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환승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니면 환승을 한 번만 해도 돼. 그럼 사실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환승 안 하는 게. 또 환승하면서 또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뭐 같은 값이고 집 상태가 뭐 비슷하다면은 또 환승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또 조금 더 멀리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냐. 집 컨디션 뭐 이건 전체적인 얘기에 포함되는 건데 뭐 가스, 전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 겪은 것들 이 집에서 겪은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기준이죠. 그러니까 가스 한번 끊겼었고 또 무슨 뭐 부품이 또 오래돼 가지고 가스도 한번 끊겼었고 전등 집에 뭐 전기도 한번 나갔었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 뭔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 이거 고장났어요 하면은 뭐 거의 언제든지 거의 24시간 동안 서비스 센터가 운영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전화 한 통만 하면 딱 오셔서 고쳐주시고 가니까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런 서비스가. 그래서 뭐 진짜 뭐 지인이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 시간이 며칠까지 꽤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스 전등, 뭐 와이파이 이런 집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가 자주 고장나고 또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입주하기 전에 잘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치 말씀드렸고 가격, 시세. 시세도 사실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집 소개를 하는 거를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이 집을 구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호주에서도 외국에서 집을 구해본 경험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그런 집을 또 많이 구해본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도 월세살이를 하느라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집은 진짜 좀 뭐라고 할까 집 구하는 노하우가 좀 있는 편이어서 좀 자신 있게 좀 미리 잘 알아보지도 않고 좀 그냥 겁없이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왜 집 잘 구하는 방법 막 무슨 방법 이런 썸네일은 많이 봤어요. 그런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거를 설명해 주시는지 저는 잘 몰라서 하여튼 뭐 처음이신 분들은 그런 유튜버 분들 참고를 좀 많이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캐나다 지금 본인이 가는 나라 집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 또 너무 막 바가지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 유학생분들 딱 처음 오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어디 뭐 이제 집 주인을 딱 계약을 하려고 아니면 집 뷰잉을 하려고 만났다. 그러면은 딱 티가 나잖아요. 이 집주인분들은 여기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캐나다인이거나 그 나라 사람이거나 굉장히 지금 온 유학생보다 현지화가 훨씬 많이 몇십 년 가까이 돼 있으신 분들이어서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방금 왔고 해외 생활 경험이 있고 없고를 너무 그냥 딱 보면 알아서 뭔가 좀 막 뭐라고 해야지? 제가 경험한 한국인 집주인분 아줌마분들 특히 처음에 말로 엄청 막 약간 겁 비슷하게 줘요. 이 집 지금 놓치면 어떻고 뭐 저 동네 가봤자 저 동네는 뭐가 안 좋고 편의시설이 뭐가 없고 뭐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그 학교 내가 잘한다고 우리 여기 집에 살던 학생들 다 그 학교 다녔었다고 이런 말들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본인이 잘 알아서 걸러서 들어야 된다. 현혹되지 말고 말씀 엄청 잘하세요 진짜.
뭐 그동안 엄청 수많은 학생들을 집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주변 스킬이 엄청 나시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다 그렇게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서 꼬셔서 우리 집에 살게 해야지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도 경험을 했었다. 근데 하지만 뭔가 완전 20대 초반 유학생이 아니고 30대 초반 유학생이었고 뭔가 그동안 집 구했던 해외에서 집 구했던 노하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걸러 들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는 다 제가 잘 체크한 다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으로 강아지, 화장실, 냉장고, 와이파이, 위치, 가격, 규칙, 또 친구 초대 가능한지, 또 학교나 직장까지 거리 몇 번 환승해야 되는지, 또 집안의 전체적인 컨디션.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 네.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 집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이사하는 거를 너무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사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한번 이사 한번 하려면은 진짜 진이 빠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되도록이면은 최소한의 횟수로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처음에 딱 어느 나라를 갔는데 뭐 저도 사실 처음에 급했어요. 그 숙소에 지내면서 숙소가 또 싸지도 않아요. 자, 65불 하루에 70불 했던 것 같아요. 뭐 텍스 하면은 거의 80불? 하루에 80불씩 내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차라리 하루 이틀 뭐 더 살더라도 많은 집들을 뷰잉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최대한 본인에 맞는 집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최대한 덜 가고 그 집에 처음 계약한 집에 오래 사는 게 낫다. 그 하루 이틀 더 숙소비를 더 내더라도 그 이틀 사이에 더 많은 집을 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그 하루 이틀 숙소비 아깝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집 몇 개 보고 그냥 일로 가야겠다 하고 딱 가버리면은 분명히 한두 달 안에 또 이사하고 싶어진 마음이 또 이사하고 싶어질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혀에 지금 입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힘이 없어서. 어쨌든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학 오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집 구하는 문제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큰 이슈거리인데 좋은 집, 잘 맞는 집, 싼 집, 좋은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